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에 치른 2025학년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도교육청에서 봅니다. 그래서 고3은 이제 4번 보게 되는데 3월에 보고, 지금은 4월에서 보지 않고 이제 5월에 보더라고요. 5월에 보고 7월에 보고 이제 9월에 보고 10월에 보게 됩니다. 파란색으로 그 사이에 이제 6월하고 9월에 평가원이 있고 이제 수능을 보게 되죠. 그래서 파란색은 교육과정 평가원, 보통 평가원이라고 하죠. 평가원에서 보는데 이름은 이제 모의평가라는 이름으로 보게 됩니다. 수능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인데요. 이제 이름은 전국연합 학력, 너무 글씨가 작죠? 좀 크게 키울게요. 학력 평가. 그래서 보통은 학평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은 보통 모평, 그래서 6모, 9모 이렇게 할 수도 있고 6평, 9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붉은색 그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 3월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5월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예전에는 4월이었는데 지금 5월로 바뀐 것은 중간고사 일정이랑 좀 겹쳐서 학사 일정상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7월에는 여름방학 이제 끝나고 시작하고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10월에는 다시 한번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이죠. 2024년에는 이제 EBS를 좀 연계를 원래 안 했는데 연계를 좀 많이 했다는 측면이 조금은 좀 의미 있게, 여기서 출제된 작품은 수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좀 고려해서 2025년에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지문인데요. 법률 지문이라고 봐도 되고요. 약간 상계니까 경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법률과 사회를 양다리를 좀 걸쳐 놓은 듯한, 그래서 법률과 경제를 걸쳐 놓은 듯한, 근데 약간 이제 법률에 좀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시문을 읽고 풀어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노가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췌한 글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끝까지 예를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을 때 굉장히 피로했을 거지만, 이 오른쪽에 정답률을 보면 알듯이 정답률이 그렇게 엄매 기준을 보면 막 낮지만은 않습니다. 63, 68, 60인데 낮지만 않습니다. 막 40%대, 50%대 이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지문을 조금은 화작 기준으로는 어려웠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문이 좀 어려워서 포기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문에 비하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요. 문제 풀 때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좀 노가다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좋은 지문이나 좋은 문제는 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률 지문상 이런 스타일도 좀 알아둘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계란 하는 거 쌤 출제 요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계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제 요소는 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요 지문은 이제 요 노란색 부분은 이제 출제가 되는 요소.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니? 그래서 요거를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가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편의상 좀 오른쪽으로 옮길게요. 자,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 자, 이런 개념들을 원래 경제지문에서 좀 알아두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채권자가 뭔지, 채무자가 뭔지, 또 채권, 채무 이런 말이 쭉 나오죠. 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하려는 자, 상계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상계하려는 자,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도 있고, A가 B한테 200만 원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이 채권은 여러분 청구권이에요. 채권은 일반적으로 청구권이 개념이기 때문에 돈 다시 돌려줘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가 영어로 right죠. right의 반대말이 duty,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A가 B한테 2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B가 A한테 돈을 빌렸겠죠.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렸을 겁니다. 그래서 쌤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A가 있는데 200만 원 돌려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만 원을 이렇게 B한테 빌려준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줘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한 돌려줘 할 권리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금전 채권. 그 다음에 B는 A에 대해서 또 이렇게 100만 원을 빌린 모양인 겁니다.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역시 B 역시 채권을 가진 겁니다. 이럴 때 A는 100만 원을 B한테 돌려줄 채무가 있는 것이고요. B는 200만 원을 A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죠. A는 B한테 200만 원을 받을 거고 B는 A한테 100만 원을 받을 거라면 여기서 이거를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게 100이잖아요. 100이니까 이거를 까버리고 이게 100만 남겨두면 B가 A한테 100만 원만 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100만 원을 관해서 채권을 소멸. 이 100, 요 나머지 100 있잖아요. 요거를 소멸하게 하는 게 대등액이 되는 거죠. 대등액. 똑같은 대등액에 대해서 같은 100만 원을 까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계 목적은 상계 목적 소멸하게 하는 건데 그게 상계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상계가 아닌 계약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씨를 또 가늘게 좀 줄여볼게요. 상계는 채무 결제를 간단하게 쉽게 한다. 채무 결제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쌤 키워드 좀 체크를 할게요. 채무 결제, 파산. 오늘 좀 동그라미를 많이 시겠습니다. 상계 권리를 행사하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계자가 나왔으니까 상계하려는 자잖아요. 상대방은 이제 피상계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가 법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으려면 하는 것도 출제 요소예요. 요거 이제 조건이라고 하죠. 요것은 이제 조건의 법에서는 출제 요소가 됩니다. 보통 법률에서는 선생님이 좀 진하게 써보겠습니다. 자, 법률에서 출제 요소. 법률의 출제 요소는 보통 5개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용어 나오는 개념 반드시 중요하고요. 차이점은 원래 중요합니다. 공통점 차이점은 법률 아니더라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효과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건, 효과,
예외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요 네 가지 이렇게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있으려면 자, 쌍방이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고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은 일정에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채권이 상계에 이용된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 아닌 경우가 곱빼기가 아니라 예외적으로입니다. 예외적일 수도 있죠. 금전 채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계하려는 자, 상계자의 채권은 자동 채권이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채권은 수동 채권이다. 자동 채권, 수동 채권. 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채권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합니다. 자동 채권 얘기합니다. 요거를 쌤이 넘버 1 할게요. 그다음에 수동 채권 나오겠죠.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지만 연대 채무와 같은 예배도 있다. 그러면 앞에가 원칙이 되겠고 연대 채무가 있습니다. 함께 빚을 진 모양입니다. 연대 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한 명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면하게 되는 게 연대 채무입니다. 연대 채무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자, 보시면 A가 있는데 이제 돈을 빌립니다. 누가 빌렸냐면 200만 원을 빌렸는데 B하고 C하고 같이 빌렸어요. 그럼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채권이 있고 B씨가 채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갚을 때 B, C가 함께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B가 200을 갚아버리면 C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 한 명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인 C는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함께 해야 되니까 연대 채무. 연대는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연대 고대가 아니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연대 채무 관계에 대해서 상계자 자신이 아닌 채권이 아닌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권에 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수동 채권은 하고 이제 이거는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피상계자가 상계자에게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다. 우리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문단 쌍방의 채권이 같은 종류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종류여야 한다가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건 1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이것도 조건이 되겠죠. 조건 2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 채권과 상계하려는 자, 수동 채권에서 다소 다르다니까 차이점을 출제로 내는 것이죠. 변제기의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출제 요소로 낸 겁니다.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자동 채권의 경우에 요거 동그라미 치고 1번이라고 할게요. 경우의 수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해 있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기간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부당하게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2번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아도 상계자가 변제기를 통해 얻는 이익을 포기하면서 상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얘기입니다.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넘어갈게요.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경우 같이 채권의 쌍방의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위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무처럼 수동채권에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그다음에 특약을 통해서 금지할 수도 있다. 금지할 수 있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4문단 상계 방법에 대한 얘기네요.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한다. 우리 1문단에도 의사표시 있었잖아요. 1문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러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안 되죠. 상계를 일어나죠. 그럼 있어야 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오케이. 상계하면 두 채권이 상계 요건을 갖췄다. 조건을 갖춘 경우에 요건을 갖췄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계 의사 표시에는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거 못한다고 돼 있네요.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상계할 수 있는 두 채권이 원칙적으로 현존해야 되고,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엔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될 때는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출제 요소네요. 예외입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할 경우, 즉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그 채권이 그 전에 상계할 수 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쌤이 좀 동그라미를 많이 표시하면서 읽었는데 여러분 다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100%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게끔 한 겁니다. 쌤 오늘 강의의 초점이 어떤 거다면 쌤이 처음부터 이거는 조금 일본 말로 노가다죠. 좀 막노동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그래서 쌤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약간 노가다로 풀어야 돼서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막 서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그냥, 약간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맥락 없이 막 누적되어서 나열되다 보니 약간 렉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쌤이 여기 바다를 표시해 뒀어요. 바다를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부표를 띄워놨습니다. 이제 스티로폼으로 부표를 띄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요 밑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달아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복 양식을 하는 겁니다. 비싼 전복 양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양식업자는 배를 타고 가겠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갈 적에 이 바닷속에 전복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통통통통 배가 갈 때는 결국 부표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전복이 없지만 수평 이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게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세부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 목적으로 두는 세부 정보. 근데 세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 전복처럼.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부표 있죠. 부표가 결국 떠 있는 이 표시가 뭐냐? 여러분이 동그라미 표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빨리 찾아서 이제 밑으로 보면 끌어올리면 이 세부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옆으로 가서 부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을 볼 텐데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조건기한. 자, 워딩이 뭐 이겁니다. 조건기한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기한을 찾는 거예요. 조건기한을 찾아보는 겁니다. 조건기한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선생님 맨 마지막 문단에서 찾았어요. 이제 글을 이제 동그라미 쳐서 조건 기한을 찾았습니다. 붙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붙일 수 없다 맞는 말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냥 개 노가다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특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약할 수 없다. 그럼 특약을 찾는 겁니다. 자,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이번에는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특약. 여러분 3문단에서 특약을 찾았어요. 특약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특약 보니까 특약을 통해 금지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지할 수 있대요. 특약을 통해 무엇을 상계를. 그래서 누가? 당사자가. 그러면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할 수 없다고 했기 틀렸고 정답 2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아도 부표를 찾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매에서 83% 나오는 친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68% 있는 친구들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 어려워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검색할 수 있다. 다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채무결제라는 워딩이 있어요. 채무결제 위에서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채무결제 여러분 찾았습니다. 이렇게 쌤이 이번에는 오렌지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채무결제를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자, 같은 색끼리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상계를 통해 채무결제를 보니까 오렌지 간단하고 쉽게 한다. 자, 간단하고 쉽게 한다. 뭘 통해? 상계를 통해. 상계는 그래서 맞는 말이죠. 4번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효과가 있다. 이건 상대방의 동의는 좀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라색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는 말 1문단 맨 위를 볼까요? 그게 보니까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요거는 좀 좋은 선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금전 채권을 한번 찾아볼게요. 금전 채권. 자, 여러분 금전 채권 찾았죠,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금전 채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번에는 쌤 민트 색깔로 해볼게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은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농담으로 짜장면 곱빼기 얘기했는데 보통은 금전 채권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이니까 예외적으로 특수하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추론해야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해결했고요.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거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수동 채권이 자동 채권에 대한 담보 기능을 한다. 우리 여기서는 워딩을 담보를 찾는 겁니다. 담보 찾아봅시다. 담보 찾았습니다. 여러분 담보 보시면 여기 진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담보 여기 찾아줘. 담보. 그래서 담보 볼게요. 상대방의 채권이 상세자의 채권을 담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수동 채권과 자동 채권의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누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러면 피상계자가 수동 채권이죠. 상대방이 바로 수동 채권이죠. 맞죠? 그리고 자동 채권은 상계자의 채권이죠. 그래서 상계자의 채권은 자동 채권이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정답을 1번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을 보니까 여러분 대등액 소멸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자, 1문단에 대등액 여기 있네요. 대등액 소멸 계약 가능하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쌤 색깔을 좀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한 파란색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채무들이 즉시 대등액 소멸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상계가 일어나면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흑백으로 하겠습니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알 수 없다고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에 4번 선지 제3자가 나왔어요. 제3자가 몇 군데 봤는데요. 제3자가 어디 있더라? 찾았네요. 이 문단에 보시면 제3자가 나왔고요. 제3자 여기도 있어요. 자, 이번에 보니까 상계자는 제3자에 대해서 상계할 수 있겠군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요, 보시면 상계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피상계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
요 문장이네요. 마지막 문장.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형광펜이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계자는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겠군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상계할 수 있었더라도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하는 것 자동으로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핑크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크 색깔로. 여러분 이제 결국 부표를 찾아야 하는 건데요. 맨 마지막에 어떤 워딩이 있습니까? 좀 보면은 일정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된 거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소멸됐습니다. 권리가. 왜냐? 소멸됐으니까요. 근데 상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자동채권이 될 수 없겠고는 틀렸겠죠.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쌤이 형광펜을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이번에는 좀 빨간색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이 좀 겹치려나? 좀 연한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럼 핑크색이랑 겹치겠네요. 어떤 색깔로 하는 게 좋을까? 자, 이번에는 그냥 편의상 볼펜으로 하겠습니다. 볼펜. 빨간색, 파란색 볼펜 할게요. 자, 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란색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상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상계할 수 있는 경우. 1번 보겠습니다.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다. 이미 채무를 변제했답니다. 자, 이미 채무를 변제했다는 얘기는 역시 마지막 문단에 있네요. 이번에는 색깔을 오렌지로 해볼게요. 이미 채무를 변제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미 채무를 변제했다는 거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계할 수 없죠. 그러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X가 되겠죠. 2번 옷하고요. 이번에는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옷하고 금전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상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같은 종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류여야 된다는 말이 보라색, 여기 3문단에 같은 종류이어야 되죠. 그리고 2문단에도 보면은 같은 종류여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1번, 2번 답이 아닙니다. 3번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에 상계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쌤 민트색으로 해볼게요.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이면 자동채권이 상계자잖아요. 상계자는 변제기에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권은 변제기에 있지 않는 채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채권을 통해서 상계자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변제기에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나온 건 마지막 문단에서 본 것 같네요. 아닌데 변제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변제기다. 변제기. 3문단에 나와 있는 변제기. 자, 민트색으로 하기로 했죠. 민트색. 자, 볼게요. 여기 변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변제기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도래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자동채권은 자동채권이잖아요. 변제기 있습니다. 변제기 왔죠?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안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선지는 이번에는 좀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게요. 자, 노동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동 2번 나왔네요. 자, 노동 얘기가 나왔던 거 검색을 해봅시다.
요게 노동 나왔죠. 노동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X가 되겠죠. 그 다음 5번 선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고의라는 말이 나왔네요. 고의가 나왔습니다. 고의 찾았네요. 저 고의가 여기 고의가 나왔습니다. 고의가 있는 경우에 금지된다고 나왔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이제 병이 갑에 대하여 120만의 연대 채무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갑에게 을과 병이 함께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120만 원이 넘어가서 이 돈을 갚아야죠. 그래서 채무가 있는데 빚이 있는데 채무가 빚입니다. 근데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동업을 했는지 같이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갑이 이제 채권이니까 돌려줘 할 바로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이제 상계하려는 자가 이제 자동 채권이 될 텐데 누가 상계하는지 모릅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12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연대 책임인 거고요. 연대 채무인 거고 파란색으로 할게요. 을은 갑에 대해서 120만 원 채권이 있으니까 을 한 사람한테 요렇게 120만 원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갑의 채권 변제기는 5월 1일이고 을의 채권의 변제기는 을의 채권인 120을 돌려줘죠. 이거는 9월 1일이고 그 다음에 빨간 것은 5월 1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변제기는 다 지났어. 그리고 갑을은 상계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요.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변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변수를 제외하려는 그런 말이지 특별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특약도 없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우리 X를 찾는 문제인데요. X 틀린 걸 찾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쌤이 실수로 캡처를 해버렸습니다. 갑이 파산한 경우에도 라고 있습니다. 을은 채무를 면제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파산이 워딩입니다. 이 키워드 부표입니다. 파산을 한번 찾아볼까요? 파산이다. 우리 동그라미 친 말 중에 파산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파산. 선생님이 못 찾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1문단에 있었네요. 1문단에 있어서 내가 못 찾았네요. 너무 위에 있었는데 파산하더라도 면할 수 있다.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물결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물결. 파산한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파산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면 면할 수 있다. 맞는 말. 오케이. 2번.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 물결로 해보겠습니다. 진한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병이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면 을도 갑 채무가 면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을하고 병은 연대 채무란 말입니다. 그럼 연대 채무를 찾아야 되겠죠. 연대 채무는 내가 지나갔나 본데 여기 있네. 이 문단에 있네요. 연대 채무 찾았습니다. 연대 채무. 그러면 연대 채무의 개념 자체가 여러 채무자가 여러분 을하고 병입니다. 그러면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한 명이 누구냐면 병이 120만 원 갚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채무자는 을이잖아요. 을은 그 채무가 면제가 되죠. 120만 원만 갚으면 되지. 양쪽에 받으면 24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물결 부분이 바로 해당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대 채무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연대 채무에 대해서 상계자 자신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할 때 병이 을에 대한 채권을 상계해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의는 없어도 됩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돈 갚는데 뭐 동의를 합니까? 대신 돈 갚아주면 땡큐죠. 그다음에 기분 나빴으니까 동의를 구할 수도 있나요? 여기 없잖아요. 그죠?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을에 대한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제3자 나왔습니다. 상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제3자가 나온 거 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검정색으로 하기로 했죠. 검정색으로 하기로 했으면 여기 제3자가 있고 제3자가 요 밑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동 채권인지 수동 채권인지 좀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하고 있죠. 을의 갑에 대한 채권, 을의 채권입니다. 을의 채권은 요 파란색으로 그은 거죠. 그 파란색으로는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죠. 제3자로 취득한 경우에도 을이 상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을이 상계할 수 있다면 을이 상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계자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 채권을 봐야 하는 거죠. 자동 채권은 밑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윗부분을 봐야 되죠. 아랫부분이 아니라 윗부분. 그러면 이때 자동 채권의 경우에 제3자도 포함한다니까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10월 1일에 그러면 9월 1일도 지났어요. 상계 의사 표시를 하면 9월 1일부터 대등에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물결을 쳐보겠습니다. 대등액 이자 부분을 쳐볼게요. 대등액 이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보라색 진하게, 자, 여러분 이자 있죠? 대등액 있죠? 요건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쌤이 오늘 푼 방식은 이 바다에 부표를 띄워놓고 양식장에 전복을 따라갈 때 부표만 찾아가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죠. 그래서 키워드를 체크해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오늘 색깔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얼마나 개 노가다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면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샤프로 표시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 쌤은 지금은 여러분 왼쪽에 있는 여러분 책은 이렇잖아요. 여러분 책은 A4 용지 세로로 길게 돼 있잖아요. 시험지가 B4든 A4든 세로로 길게 돼 있잖아요. 황금 비율로. 근데 쌤 태블릿은 가로로 돼, TV처럼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쌤 왼쪽 단은 보면 오른쪽 단은 문제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쌤이 왼쪽에 있는 어떤 보라색과 오른쪽에 선지에 있는 보라색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확인하라고 공부하는 과정이 이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 현장에서는 샤프만으로도 빨리빨리 찾고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은 어려웠지만 읽다 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막 뒤섞여 있어서 문제 풀다 보면 좀 짜증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찾는 것도 능력이다. 키워드 찾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 좋은 지문이다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계를 읽고 나면 아이들이 상계가 이런 거구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법적인 부분을 알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정보만 왼쪽에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지문이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강의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상계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25년 2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수능 특강이 나올 겁니다. 그 강의도 해드리고요. 하나씩 다 촬영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신청할 강의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든 이런 것들도 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